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LG전자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9%가 넘는 이제 폭락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급락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 전체가 정말 말 그대로 완전 초토화가 됐었죠. 자, 불과 3일 전에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또 서킷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서킷이 지금 며칠 사이에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주식을 사겠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전부 완전히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하락이 도무지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역시 오늘 장중에 지수의 폭락을 이제 온몸으로 맞으면서 마이너스 10%까지도 이제 급락이 발생했는데 정말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결국 이 시장 덕분에 터져버린 거죠. 많이 무섭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LG전자 설명을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포들의 의도적인 눌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일 이동 평균선에만 터치를 하면 주가가 의도적으로 꾹꾹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확실하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성급하게 매수 버튼에 손을 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보면 결국 돌파를 못하고 머리 위의 저항을 그대로 얻어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이 저항이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놓친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지금처럼 이 빠지는 국면은 우리가 감으로 바닥을 예측을 할 게 아니라 철저히 돌아서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 확인 거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돌파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찐으로 들어오는 이 매수를 뜻하는 거고, 자, 지금 이 계속 저항을 받는 거는 돈으로 누르는 이 매도세잖아요, 여러분들. 이 저항, 그러니까 매도를 이겨내는 매수세가 확인이 돼야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건데 그 생명선에 대한 돌파 신호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6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듯이 경고를 해드렸던 게 뭡니까? 맥점에 대한 돌파가 안 나오면 결국 주포들은 직전 저점을 깨는 잔인한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6월 한 달 내내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 오늘의 이 하락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 맥종 코치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락의 흐름을 어떻게 소름 돋게 짚어드렸는지 짧게 한번 보고 오자고요. 밀리면서 다시 한번 중기적 바닥을 알려주는 이 파란 밴드로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항상 이 투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온 순서가 있는데 고점 대비 확실히 낙폭과 대주들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LG전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급락 직전에 한번 호재를 만들었던 이슈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탄력, 그러니까 탄성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면 대기 매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LG전자가 생각보다 투매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반등이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제가 경고를 해드렸던 잔인한 저점 이탈 파동이 결국 오늘 시장에 대폭락과 맞물리면서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쏟아지는 이 급락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들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정말 이 오랜 시간 거래를 내면서 지금과 같은 이 폭락장 그리고 폭등장 다 경험을 해봤지만 아무리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언제든 그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은 분명히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공포의 투매가 차트상에선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LG전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주포들이 정말 짜놓은 이 진바닥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까지 제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지금 이 LG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핵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먼저 이제 가장 강조를 하는 거는 현재 하락 이후에 하락 쇠기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 어마무시한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포에 질려서 던질 게 아니라 반드시 역발상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저점을 험악하게 깨고 낮춘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린 지금 이 하락을 역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이게 바로 지금 이 LG전자를 쥐고 흔드는 주포들의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과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상승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이쁘게 포물선으로 이제 올라온 거고, 이 포물선의 상승은 항상 세력들의 자신들의 수익을 아주 빠르게 극대화할 때 만드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한 방에 물량을 다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엑시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반등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수직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주포들이 이렇게 이제 지독하게 급락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시장에서 완벽하게 다 떨궈버린 이후에, 소외를 시켜버린 이후에 결국 자기들의 본래 물량을 밑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했었던 것처럼 그 진짜 가격대가 오면 다시 귀신같이 매집을 해간다는 거였어요. 그 가격대가 이제 통계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보통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50에서 뭐 60%가 완벽하게 빠진 낙폭과대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터지면서 그 매수의 조건값에 드디어 차트가 확립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과거 이제 주포들이 역대급 대량 거래량을 만들면서 물량을 쓸어 담았던 그 매집 시기의 가격과 현재에 대한 주가 위치가 이제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한 톨이라도 더 뺏어오고 극대화하려면요, 장중에 일부러 이렇게 험악하게 직전 저점을 한번 톡 깨져주는 그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끝까지 버텼던 독한 개인들까지 공포에 질려서 전부 투매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주식은 철저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역발상이라고 했죠. 남들이 다 무서워서 던지는 이 자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하게 찐저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의 조건값을 짜줄 때, 자, 그 전에 이제 머리 위를 누르는 이 저항 라인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해주면 따라간다라고 제가 기준을 세워드렸던 건데, 최근 몇 거래일만 보더라도 어때요? 그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명백하게 제가 저항을 맞고 밀리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 차트에는 이 저항세라는 게 이제 찍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지독한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포에 대한 파동이 찾아올 텐데, 그런데 그 공포가 쏟아졌을 때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다 짜드렸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코스피가 서킷이 또 한 번 터지면서 그 기다렸던 극강의 공포가 그러니까 눈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주님들, 우리가 이제 한 달 내내 기다렸던 그 공포의 자리가 눈앞에 딱 들이닥치니까, 근데 솔직히 무서워서 이 매수 버튼에 손이 참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아도 이게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오늘 뭐 갑자기 툭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개월 동안 차트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장세에서 주포들이 설계한 그 가격대, 그 자리가 오면 그때는 우린 진짜 용기를 내서 덤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댓글들을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맨날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맥종 코치가 주주를 데리고 뭐 희망 고문을 한다, 뭐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희망 고문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이 1개월 전부터 이 종목을 무작정 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포들이 저항을 만드는 파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결국 저점을 깨는 파동이 올 텐데 그 공포가 오면 우린 전략적으로 대응,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시나리오를 짜드리면서 팩트를 말씀드린 거죠. 그죠? 자, 제가 정말 뭐 다른 사람들처럼 대책 없이 뭐 희망 고문이나 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소리 입자체도 안 꺼냈을 겁니다. 대충 사서 뭐 장기 투자하시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피눈물이 흘리는 이 극한의 공포 자리에서 진짜 맥점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길래 제 데이터와 경험이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님들에게 탈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진심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뭐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제가 뭐 추격 매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낙폭과대 50% 60%가 빠진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국면에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이 역발상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LG전자 차트에서 도대체 이제 또 다른 결정적인 현상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제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던 이 파란색 밴드 있죠. 네, 주가가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지난 영상 한번 짧게 보자고요. 자, 보시면 8일 전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세력들이 한 번 더 해먹는 그 시나리오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보자고요. 이 상승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한번 어마어마한 지금과 같은 이 급락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의 파동보다는 작은 파동이긴 한데, 그때도 이 하락의 지지점이 됐던 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나올 자리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제가 말한 그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때도 똑같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그러니까 노란 밴드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이제 트랩이 형성이 됐다. 그죠? 이 흐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반등을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전환이 안 나오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깨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랩이 발생하는 그 국면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매수의 영역이라고 판을 그어드렸던 겁니다. 맞죠? 네.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이 눈앞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급락이 나왔는데 아랫꼬리가 오늘 무려 5%가 넘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돈을 확 쓰면서 쓸어 담고 있으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장중에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자, 일단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과 이제 이격이 발생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가 뭐 기준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격이 발생이 되면은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추세를 뭐 한 번에 뭐 돌려세우는 뭐 추세 전환이 아니라 과하게 떨어진 거에 대한 이제 반발력으로 올라오는 자율 반등이라는 게 먼저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자율 반등이 현재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거죠. 뭐 이런 자리들입니다. 과하게 밀리면 자율 반등, 그죠? 과하게 밀리면 자율 반등. 이런 자리가 현재도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며칠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포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바로 이렇게 위로 돌파를 시켜버린다? 네,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대전환을 시키는 그 찐 반등의 정확한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논리 하나 가지고 앞전 매매에서도 그러니까 주주님들과 아주 시원한 수익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자고요. 제가 LG전자를 이제 1개월 전에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를 다 하자라고 뭐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하면서 그 가격이 이제 1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고가 대비 낙폭과대, 그러니까 이때도 60% 정도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때도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정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니까 그때부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다음 자리에서도 깨짐이 발생이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2만 원일 때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이제 돌파를 만들면서 위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날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들어졌던 게 3연상이에요. 3연상. 자, 채널에 이 영상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메커니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것도 맞는데 이 튀어오르는 반등의 형태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의 형태가 앞전의 형태처럼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돌파로 나오게 준다면 그건 이제 주포들이 몇 개월 동안 만들었던 이 지독한 역추세를 덮어버리는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억눌러 있던 주가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극점에서는요. 장중에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렸던 매수세부터 물타는 매수세부터 매도를 쳤던 공매도 물량들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매수세로 뒤바뀌면서 강력하게 반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매일 비유를 해드리는 법칙이 있잖아요. 탄력이 엄청난 철 스프링을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계속 누르고 또 눌러요. 그러다가 손을 어느 순간에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억눌러 있던 힘만큼 위로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튀어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도 같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주포의 힘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만큼 밑바닥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한 번에 제대로 유입이 되면 무지막지한 급등의 파동으로 이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하락세 기형의 수렴으로 그 힘을 지금 밑바닥까지 압축을 해놨다. 이 라인이 돌파되는 그 순간에는 폭발적인 발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돌파가 뭐 되고 사도 되긴 하는데 그럼 솔직히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서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는 공포에 사던가 아니면 돌파를 할 때 사던가.
그죠? 지금은 전자인 공포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렸던 자리라서 일단 매수에 대한 문자는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빠르게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긴 시간 눌려왔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제가 맥점이 돌파가 되던가 아니면 뭐 흔들기 파동이 잠시 발생하면 그때 이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제 전략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메디에 오는 이 맥점은 이제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단가를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저같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진행이 될 반등의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이 LG전자 대전환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계속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